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이제 시험이죠. 그래서 오늘 총정리를 좀 한번 해보는데, 우리 유학집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판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유학집으로 또 하면 문제 푸는 감이 또 떨어질 수도 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한 3교시, 4교시 이내로 해서 이 압축해서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을 다 잡아드려야 되는데, 한 3시간 정도 해서 이게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러한 방법이 뭔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문제로 접근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싶어서 문제 60문제로 총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1, 2차 같이 동차로 가시는 분들은 이 영역만 좀 어디에 나오는 건가 유학집을 보고서 쭉 또는 시국태 유학집을 보고서 한번 쭉 한번 확인학습 뭐 자연스럽게 또 이어달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좀 했던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서 별표적인 부분 위주로 해서 확인학습 하는 정도에서 좀 그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내일 모레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지금은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절대 하면 안 돼요. 기존에 했었던 이런 내용들 확인학습하는 정도에서 그쳐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6과목이 전부 다 막 돌아가야 된다고 하루 이틀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 뭐 민법 갖고 한 3일 해버리겠다 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적어도 한 세 과목 이상은 하루에 좀 끝내줄 수 있도록 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 주파수를 맞추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리고 시간 내에 주파를 하고 답지 제출을 하면 자격증 나온다는 거 자식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새로운 거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봅시다. 우리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좀 문제가 조금 변형이 되어 있죠. 이런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됐다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일단 예상 시간은 뭐 1시경에 끝나는 걸로 하고 3교시만 진행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방송국 사정에 따라서 약간은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죠. 오늘은 뭐 같이 한번 풀어봐요. 1번 국익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계획에 있어서의 내용들이죠. 자, 1번은 도시군계획은 네모 딱 엮어야 되겠어요. 도시군계획이라는 거. 우리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이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이 도시군, 즉 특별시부터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밑그림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본이 된다에 네모 딱 엮어 놓습니다. 타 법률에 우선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본이 된다, 네모 딱 엮고. 자, 2번은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의 내용과 부합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지침이 돼야 되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고, 자, 3번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하는 내용.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4번 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가계획의 내용에 부합돼야 하며 그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돼야 되는데 내용이 부합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들. 이렇게 되면 상위계획 우선 원칙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다른 건 놔두고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해서 딱 끝나야죠. 그래서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뭐 이런 형태로서 딱 끝나줘야 돼요. 원래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부합되지 않는다 하면 광역도시계획, 상위계획 우선 원칙,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면,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지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우선 원칙, 상위계획 우선 원칙에 걸립니다. 자, 상위계획이 우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 항상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이런 형태로. 자, 4번이 틀렸고,
자, 5번은 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이죠. 자, 부문별 계획의 밑줄 두 줄 그어요. 이게 바로 낱개별 계획을 뜻하는 말이죠. 자, 요건 이제 낱개별 계획은 부문별 계획에 반대되는 말은 종합 계획이 있어요. 그죠? 종합 계획. 자, 그래서 수립할 때는 낱개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 메모였고요. 이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종합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고. 자, 2번 가겠습니다. 국토기 법령상 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 시도라고 하죠.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우리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이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광역도시계획인데 자, 요게 제가 항상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꼭 잡고 시험장 가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삼각관계 놓여 있다는 걸 꼭 잡아야 돼요. 이거 잡고 꼭 가셔야 됩니다.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하는 자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승인하는 자가 동일하죠. 수립하는 자는 바로 직권 하급 행정청이 수립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역계획권이 요게 이제 광역계획권 둘 이상의 도시군이 요게 이제 도내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군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도내에 있다 하면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도지사가 할 것이고, 요게 이제 시도에 걸쳤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같이.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자. 이게 이제 원칙적인 틀이라는 거. 물론 예의도 있지만은,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니까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니까 지정 동그라미 쳐요. 이 내용 맞죠? 광역계획권의 지정. 지정하면 광역계획권 이렇게 잡아야 되고, 수립 승인이다 이렇게 하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승인이다. 이걸 꼭 잡아주셔야 돼요. 자, 2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3번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시도지사가 수립했기 때문에 승인 자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맞죠? 이거 맞는 원칙적인 틀. 자, 4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정 신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이게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도지사한테 이게 이제 조정 신청 들어가는 거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조정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군수는 이걸 시도지사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시도지사는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조정 신청하자 이렇게 걸리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5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일단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밑줄 그어요.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협의 구성. 자, 밑줄 두 줄 그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협의 구성 밑줄 두 줄. 우리 협의를 구성하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 이제 공동으로 수립할 때, 요때는 이제 협의 구성이라는 말. 요건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만 이게 협의를 갖다가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때라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할 때는 협의 구성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 이것만 좀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자, 3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국토기 법령상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머리 주파수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제 주파수를 잡아줘야 돼요. 수립 승인해가지고. 자, 1번을 보면 종합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지침이 된다 하면 틀리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이 지침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하위계획의 지침이 되고 상위계획은, 그리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된다. 항상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자, 2번을 보면 위치나 인구의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 맞죠? 선생님들 이게 맞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인구 얼마? 10만 이하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 전라남도가 16개 시군으로서 가장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이때 또 생략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3번을 보면 대도시 시장도 인접한 시 관할구역의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군 수는 인접한 도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아산시 일부까지 포함해서 도로깔자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바꿔놔야 되겠죠? 있다로 바꿔놓습니다. 자, 4번 보면 특별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장관의 승인 이 제도가 없어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수립에서 내용이 확정이 되고 자기가 승인권자가 되다 보니까 이 승인이 없다는 거. 요 내용이 시험 문제가 잘 나왔어요.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국토교통장관 승인이 없다. 받지 아니한다. 자, 5번을 보면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죠. 우리 이게 이제 재검토 이 단위가 바로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없다는 거. 자, 4번 들어가겠습니다. 국토계획 법령상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틀렸다라고 접근을 들어가야 되겠네. 하나는 틀린 부분 잡아내야 되겠죠. 자, 1번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등의 경우에 국토교통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위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들 시군이 아니고 시도에 걸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국가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국토교통장관이 위반한다, 또는 시도에 걸친 사업 등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된다, 용도지역 등이 뭐 이렇게 되어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합니다. 거기에 시군에 걸쳐 이 말을 시도에 걸쳐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2번을 보면은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합니다. 입주기재 최소 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 위반의 제한하는 것은 세 가지죠.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에 관한 내용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그리고 기반시설 이 세 가지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지 다른 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위반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하자 하는 거. 요건 위반을 제한할 때 이런 것도 첨부 들어가는데, 일단 입주규제 최소 구역은 위반 제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 이거 잡아주고, 3번을 보면 국토교통장관 시도이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이런 뜻이에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대하여 위반을 하려면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 지문이 맞아요. 선생님들, 요 내용이 요즘에 와서 갑자기 좀 뜨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 원래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이 아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면 제가 이제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렇게 중에서 이렇게 위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고시하는 절차로 가죠. 결정해서 고시하는 절차로 가는데, 위반의 절차가 이렇게 가지가 두 가지, 하트 모형 두 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기초조사에 등 플러스 알파 들어가고 의견 청취라는 게 있죠. 자, 이 의견 청취가 있는데 이 의견 청취가 주민의 의견 청취와 지방의 의견 청취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지방의 의견 청취 대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지방의 의견 청취 대상이. 갑자기 여기 시험 문제 요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속 맞는 질문으로 출제가 됐는데,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죠. 요 내용하고, 자, 두 번째가 용도 구역 네 가지 있죠. 요 내용하고, 세 번째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물론 광역시설 포함해서. 여기까지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이렇게 위반을 할 때는 이렇게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내용이 여기에만 국한돼요. 이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내용은 없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지문이 지금 계속해서 맞는 지문으로 뜨고 있다는 거. 자,
그 내용이 이제 정답에 해당이 되어지고 4번을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작성한 날이 아니고 고시한 날, 지독한 날이죠. 지독한 날 효력 발생. 지형도면 고시한 날. 지독한 날 효력 발생이다. 작성한 날이 아니에요.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자, 5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형 변경에 대하여 입안 및 결정한 이 시장군수는 이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이 입안 결정한 시장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틀리죠. 여기에서만 지형도면 작성해서 딱 끝나지 도지사의 승인이 없어요. 원래 시장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했을 때는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만 승인이 없다. 도지사의 승인이 없다는 거. 자기가 직접적인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 자, 그래서 또 틀렸고 정답은 3번, 4번에 3번입니다. 자, 5번 들어가요. 시험 문제가 잘 나와주는, 가장 많이 나와주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이게 시험 문제가 빈번히 출제됐던 내용들이죠.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관리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겠다. 용도지역 변경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죠. 1번의 내용이니까, 이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은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거, 용도지구 지정하는 거. 이것도 이제 첫 번째 내용이죠. 자, 3번의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은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지구역 지수구역.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고. 요즘에 그냥 이게 이제 기반시설 다음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나오면 기반시설 이렇게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화장장, 뭐 자연장지, 뭐 이렇게 해서 봉안시설, 뭐 이렇게 해서 풀어서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런 내용들이. 또 처음 본다. 맨날 처음이거든 우리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자, 6번 들어가겠습니다. 국토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죠. 옳은 것은 뭐냐 그랬으니까 이제 또 다 틀렸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겠어요. 틀린 부분 다 잡아내야죠. 자, 1번은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은 전양보호 이렇게 들어가죠. 양호한 보호 이런 형태로 걸려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편리 동그라미. 자, 주거환경 조성 동그라미 칩니다. 1편리 조성이 있죠.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이네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하면 이렇게 1편리 조성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딱 걸려야 되겠죠.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상업지역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맞아요, 선생님들. 도시지역 내에서는 접도구역하고 뭘 배제하는데? 농지증 배제하지.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 돼요. 맞는 지문입니다. 3번에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 지은 곳이 되면 도시역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면 또 틀려요. 이 어항구역에 연접한, 항만구역에 연접한 공유 수변까지. 그렇게 돼야 되죠?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이 말이 빠져버리면 틀려요. 공유 수변까지. 요게 지정곳이 됐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도시적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거기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 말이 빠지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올려야 되겠고, 녹지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곳이 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지역 안에서만 이게 특례가 인정되는 거예요. 자, 관리지역에서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선생님들. 관리지역에서 이렇게. 관리지역에서 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곳이 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관리지역 안에 산림이다. 이게 이제 산림청정이 보존산지로 지정곳이 됐다. 이렇게 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걸리겠죠. 자, 동그라미 5번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용적률은 125%죠. 용적률은 125%, 건폐율은 50%까지 해서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고. 자, 7번 들어가겠습니다. 국토기 법령 규정에 의한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내용이죠. 자, 용도구역이 시험 문제 나오면 1순위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그랬어요.
행위 제한을 직접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해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규율해 놓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거 이제 다른 법률 개별법으로 가는데 자 1번을 보면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 자 증축입니다. 이거 신축 아니에요. 신축은 아예 허가 안 나와요. 이 증축 동그라미 치고 행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동그라미 칩니다. 네, 맞죠? 자, 이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 그런데 도시군계획 사업, 어쩔 수 없는 도시군계획 사업은 가능해요. 거기에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게 또 가능합니다. 원칙은 모든 게 다 올수록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예외적인 규정도 있다는 거 맞습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시도지사 네모 엮어 놓고 자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미칠 거예요. 시험 문제는 시도지사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는 없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서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뜨면 또 틀려요.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점. 자, 시가와 조정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 갑니다.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미칠 거예요. 도시지역 내만 지정할 수 있다면 틀려요. 자,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네모 한번 엮어 놓습니다.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예. 자,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예요.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야. 시가와 방지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하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목적이죠. 자, 5번을 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야, 다음 날이야? 다음 날 빼먹었죠? 예,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자,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날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8번 국토계획 법령상 입주계 최소 구역에 대해서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1번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밑줄 그어요. 부설 주차장 설치 이건데 부설 주차장하고 미술 작품이죠. 부설 주차장하고 미술 작품이다. 이렇게 미술 작품이 작품.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좀 길어요. 이게 이제 주택에 있어서 주택의 배치라든지 주부복의 주택단지죠. 부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부복, 복리시설, 대지 조성 기준이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할 거 없습니다. 기준 뭐 이런 것 등의 설치 기준이다. 주부복 주택단지에 있어서 어떤 기준 뭐 이 정도로 잡아가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배제시키겠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게 우리 특별 건축구에 가면 통합 적용한다라는 말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주차장 미술 작품하고 공원이라는 말이 나와. 공원 이렇게. 자,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뭐 시험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지?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어져요. 확인학습만 한번 해봅니다. 이걸 외우도록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 전부 다 요약집에 나오니까 확인학습 한번 해보고 자, 나머지는 뭐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는 거 아니고 더욱더 읽어서 혼란스러워지니까. 자, 9번을 봐요. 국토계획 법령상 입주계 취소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입주계 취소 구역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였고 도시 지역 개선입니다.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정비 동그라미 치고 거점 육성 이렇게 들어가죠. 입주계 취소 구역이다 하면 일본의 롯본기 힐스를 떠올려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입주계 취소 구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용어 자체가. 자, 그러면서 정비 또는 거점 육성 도시적 내만 지정된다. 자, 성장 관리 방안 하면 세종시 떠올려야 돼요. 복숭아밭 밀어버리고 원룸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유보용도의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다. 세종시장이 수립했다. 도시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분수까지가 성장 관리 방안 수립을 하죠. 유자생계에서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여기까지 좀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입주계 취소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인천역을 떠올려야 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입주계 취소구역으로 지정해서 이게 바로 해당 2종 일반주거지역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건축계획이 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입주규제 취소구역은 입주규제 취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받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정비 동그라미 치고 거점 육성 나오네요. 두 번째 줄 네모였고요.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주계 취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거죠. 예, 맞는 겁니다. 성장 관리방안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하는 거고. 자, 2번 들어갑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보존 용도 지역에 입주계 취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존 어떤 그 개발 밀도를 높이는 거니까요. 이게 입주계 취소 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각종 규제를 풀어버려가지고 개발 밀도를 높이거든 높은 건축물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보존 목적으로 지정된 것은 절대 이게 입주계 취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정비 또는 거점 요소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우리가 이제 입주계 취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 대상 지역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형태로 나와.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하고 있는 요걸로 정하고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해야 돼. 이게 청사진 계획으로 정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부도시입니다.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중심지역 잘 봐요. 우리가 도시입니다, 부도시입니다 이렇게 정하는 거 생활권 중심지역이다 이렇게 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청사진 계획에서 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거지 관리 계획에서 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리 계획의 내용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1도심 5개의 부도심에서 지금 바뀌어졌죠. 3도심 7개의 부도심으로 바뀌었어요. 뭐 이런 것 등이 바로 이제 기본 계획에서 나오는 내용이지 관리 계획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이런 형태로 나와줘야 돼요. 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은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도 입주계 취소 구역 계획에 포함이 된다. 입주계 취소 구역 계획으로서 거기에 이제 해당 입주계 취소 구역에서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다 정해요. 높이, 용도 뭐 이런 것들. 지구 단위 계획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4번. 입주계 취소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주계 취소 구역 계획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6번째에 해당이 된다 하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입주계 취소 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에 동그라미 한번 딱 치죠. 기준 하면 무조건 누구 잡자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잡아갑니다. 물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군계 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 국토교통부령 해서 시부령, 지부령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개발대령, 시부령, 지부령, 시지부령 이런 거. 자, 10번 문제 한번 가보죠. 국토계획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번은 모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 시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이게 틀렸어요. 그렇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만 그렇지? 그래. 다른 건 안 된다니까. 자, 우선 5번을 한번 보죠. 1번이 틀렸는데 5번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 내용 한번 봐요. 우리가 지금 5번째 뭐가 나오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먼저 나와요. 이렇게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신봉지구 이걸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요게 3년 내 이걸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망 도서관 들어오고 이렇게 루타리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가 신방지구를 갖다가 거기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 거기 사는 주민들이 우리 신시가지로 이렇게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우개를 가지러 갔다 옵니다. 그래서 신방지구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해서 제안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사업 착공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만 그렇다니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만
행정청 내부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을 때는 이 해당 사항이 없어. 주민이 거기에 신방지구에 사는 토지 소유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오. 그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우리 신식화지로 만들어 보자 우리도. 자, 그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입안을 제한하도록. 그랬더니 이렇게 개발해라 해서 계획이 나왔어. 그러면 이걸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착공이 이게 몇 년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공사 착수하는 게 이게 5년이라는 거지. 5년 내에 안 하면 이것이 없어진 걸 보자. 이런 내용들이야. 자, 이게 3년 내에 이게 안 나오면 이것이 없어진 걸로 보자. 이런 내용이고. 이때 이게 착공해서 5년 내에 안 나오면 이것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말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만 그랬다니까. 이게 포인트야. 뭐든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고. 그냥 뭐든 빠지고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나와도 틀리는 거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은 도시적 밑줄 두 줄, 개발진흥지구 밑줄 두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두 줄 긋습니다. 이것만 시험에 출제 안 됐다 그랬죠. 자, 하면 이 용적률이 됐든지 높이가 됐든지 1.2배예요. 해당 용도 지역의 용적률과 높이에 있어서 1.2배, 120%입니다. 120% 동그라미 치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걸리는 거죠. 자, 3번 가겠습니다. 10번에 3번. 도시적 외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5배, 2배. 맞죠? 선생님들? 그죠? 자, 도시적 내에서도 1.5배, 2배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주죠? 네, 맞는 내용이고. 자, 4번 가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이렇게 건축행위 제한을 받는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구두기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의 지구단위 계획은 밑줄 그어요. 자, 지정 목적의 동그라미 중심 기능이 뭐냐 중심 기능 정비 목적이냐 아니면 뭐 아파트 단지 만들어낼 거냐 공장 들어오게 할 거냐 아니면 상가 지을 거냐. 그 다음에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입니다. 용도 지역의 특성 동그라미 치고 용도 지역 밑줄 그어요. 목적 기능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돼요. 고려할 수립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뭐 생활권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하기는 하죠. 이 세 가지는 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되는데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해당 용도 지구의 특성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거 하나 강조합니다. 자, 2번 들어가요.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이에요. 자, 이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죠. 그죠? 우리 의무적 지정 대상 세 가지 이거 위에는 전부 다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의무적 지정 대상 세 가지.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이 이렇게 나오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입니다. 30살 먹고 나서는 시고해.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죠. 30살 먹고 나서는 놀지는 말고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이 이걸로 변경되는 지역이에요. 변경. 이렇게 되어지는 것.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개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도시지역 내에서 지구단위 계획 딱 떠올리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개발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기부 체납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땅 빼앗겠다 이런 내용이야.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자,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 11번의 3번은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밑줄 두 줄 대체하는 사항이다 하면 둘 이상이 의무적으로 포함될 필요는 없죠? 둘 이상. 이 내용이 신설된 내용인데 3번 이게 정답이에요. 둘 이상이 의무적 포함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다 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용돼야 한다. 어디가 지구 신방지구가 두정지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기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나올 때 두 가지 이상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 이상을 포함해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수립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용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죠.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인데 의무적 포함사항 이 기반 시설에 관한 내용하고 그러니까 어디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이 된다 했을 때 전화해보면 초등학교 들어와요 하면 바로 알려줘요. 아 그거 뭐 안 들어옵니다. 여기는 상가만 짓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있죠? 그러면 상가지으면 거기 상업적인 것 같은데 거기 모텔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또 이 얘기 해줘요. 아, 모텔은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줘요. 용도 제한.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 하고 용적률이죠?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에 있어서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죠? 여기까지. 최저 한도까지. 네, 최저 한도까지입니다. 이렇게. 이걸 정해지지 않으면 단순 건폐율 용적률만 적용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10층으로 짓는다 했을 때 다른 건 보통 한 4m, 1계층이 4m인데 자기는 한 5m씩 해가지고 10층으로 지어버리면 지만 띠뚱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의무적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나 대체하는 사항일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포함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 성장관리방안의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 여기까지 해당이 되어지죠. 성장관리방안 이렇게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반드시 둘 이상의 대체하는 사항은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거. 자, 4번을 보면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계획관리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요게 바로 이제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할 때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도시적 유의 지역에서 당해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을 완화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12번 들어가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빠르게 짝지은 것.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죠? 이것도 기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역번과 니은번입니다. 기반시설에서 밑줄 기에 동그라미 치고 용도 제한 밑줄 용해 동그라미 쳐요. 건폐율 용적률 밑줄 긋습니다. 이거 꼭 잡아주셔야 돼요.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은 1번 정답. 12번에 1번 정답. 자, 13번은 국토계획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이죠. 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성장관리방안. 자, 세종시 떠올려야 돼요. 지금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연서면, 연남면, 장중면 일대 약 5km에서 7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거기에 수립 대상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그것밖에 안 돼요. 복숭아밭 밀어버리고 원룸이 필요하다 보니까 전부 다 가고 원룸을 짓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기반 시설은 내가 깔아줄 거니까 그 대신 건축물에 관한 이 내용들은 내가 관리를 좀 하겠다 해서 성장관리방안은 기반 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을 얘기한다. 토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서 나오면 땅에 관련된 내용,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뭐 구입된 토지라든지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획지라든지 이런 말 나오면. 가로구역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건 해당 사항이 없다. 자, 세종시장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수립합니다.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틀린 것은 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우리 입지기재취소구역, 입지기재취소구역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성장관리방안은 도시군수입니다. 꼭 잡아야 돼요. 자, 2번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용도지역 밑줄 그어요. 유자생계죠.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유자꽝꽝입니다. 유자생계 이렇게 잡아가야 돼요. 자, 3번 들어갑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과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및 지방도시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 의견도 듣고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14일 이상 일반에게 이렇게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서 열람기간 내에 의견도 제시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한번 봐요. 4번이 정답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는 수립권자는 열람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방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이게 30일이에요. 자,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요거 이제 시행령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법조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이 절차를 한번 해본 겁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다 틀려 이거. 여기까지 이거 수립 절차예요 이게. 수립 절차까지 이게 성장관리방안에서 이게 나오겠어 이게 성장관리방안인데 수립 절차 30일이에요. 여기서는 30일입니다. 우리 반영여부 통보에서 우리 이거 우리 이제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며칠 내에
45일이죠. 여기에서는 우리 정비계획 위반의 제한을 보면은 그건 60일이에요. 요게 성장관리방안에서 반영여부 통보가 이게 30일입니다. 이놈의 그 날짜도 그냥 어떻게 똑같아 미치겠어. 여기까지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와. 여기까지 나오면 이런 문제가 혹시 나온다 그랬어 내가. 그래서 3문제. 그래서 더 틀릴 수 있으니까 8문제는 제가 틀려달라고 편하게 8문제를 틀려달라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괜찮아요. 8문제 틀려줘야 고득점이 나와. 편하게 생각을 해줘야. 자, 이게 30일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은 성장관리방을 수립한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이 10% 이내에서 변경 밑줄 그어요. 그 변경 지역에서 성장관리방을 변경하는 경우에 10% 이내에서 자,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의견 정지 절차 생략입니다. 10% 이내다. 우리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10% 이내에서 변경하면 누가 결정한다? 시도의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들어가는 거죠. 원래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인데 10% 이내에서 변경하면 시도의사가 결정합니다. 그런 내용하고 여기서는 의견 청취 생략이지 이게 협의 시비 생략이다 하면 안 돼. 협의나 시비를 생략하자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14번 들어가겠습니다. 14번 국토기법령상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공개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매수무자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 실시계획이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요. 없다. 원래 이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건데 거기 보니까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게 이 내부적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매수 청구 못한다. 꼭 잡아주시고 자 2번 갑니다. 매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죠. 2년이에요. 2년 이내 매수해야 되는 거고. 자, 3번은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공개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토지가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이 채권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비용용 토지 그죠? 부비 이렇게 걸리죠.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그래요. 부재부동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죠. 소유자의 토지하고 비업무용 토지 있죠. 이 내용이에요.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이 내용만 그래요. 모든 토지가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4번에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3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안 돼요. 이건 공동주택이니까 단독주택만 가능하죠. 단독도 오리지널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종근생, 2종근생, 노다단 한마 제외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5번을 보면 시장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자,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당해 사업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신설됐어요, 선생님들. 이 내용 신설 이렇게 써놓습니다. 우리가 10년간 안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되잖아. 내박치고 있다 이렇게 내박쳐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이제 도시군수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의사가 이렇게 지방의회한테 보고하자 하는 제도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의회는 그걸 보고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직접적인 해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인 도시군수에게 이렇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해서 이런 내용이 하나 신설됐다. 신설조문 이렇게 써놔요. 신설. 이 내용이 신설됐다. 이게 맞아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자, 15번 가요. 15번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죠. 자, 15번 이런 내용까지는 안 나와. 혹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 3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내가 틀렸다라고 간주를 한다.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국토기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내용을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고 자, 박스를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역번이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니은번이 용지 비용, 합산한 금액에다가 부과대상, 이 건축 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건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할 건 없어. 우리가 이런 것 내에서 뭐하게 뭐 중개와도 전혀 관련도 없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1번을 보니까 한번 읽고만 지나가요. 디귿번의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 디귿번을 보니까 기억연대 건축 연면적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런 건축 연면적은 기존에 있어서 건축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한다. 이게 바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입니다. 건축물이죠. 신증축 행위지. 신증축 행위 밑줄과 200제곱미터 초과해서 밑줄 긋습니다. 요걸 갖다가 뭐 개축 재축이다 하면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증축 행위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기역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기역을 보니까 기반시설의 표준시설 비용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런 내용이 이제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단위당 시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성을 위해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를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해당 연도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 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픈을 시켜요. 고시를 합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할 건 없어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서 3번을 보면 동그라미 3번. 니은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개별 공시지가 평균 및 이 건축물별 이 유발개수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 환산개수를 곱하여 산정한 계획을 하자. 자, 니은번이 뭐냐면 니은번을 보니까 용지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인데, 이런 용지 비용은 개별 공시지가 평균에다가 또는 건축물별 유발개수를 조례로 정하는 용지 환산개수를 이렇게 곱해서 산정한 가액이 바로 용지 비용이 나오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것까지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자, 4번 갑니다. 우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우리 이제 이 건축물별 유발개수는 0.7이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 기반시설 유발개수를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어. 근데 창고가 얼마라 그랬어? 창고가 0.5. 가장 큰 게 뭐라 그랬지? 유락시설이 2.1. 유락시설이 2.1이.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얼마예요? 1.0. 그 다음에 1종근생, 2종근생이 나오는데 1종근생이 1.3. 1.3이지? 2종근생이 1.6 이렇게 되어지죠? 1.6. 그리고 나머지 가장 많은 게 0.7짜리가 가장 많다고. 그건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랬죠? 너무 많아요. 0.7이야 0.7. 그래서 대충 모르겠다 하면 0.7 찍으면 돼요. 그래서 0.9가 아니고 0.7입니다. 4번이 틀렸어요. 4번. 자, 5번은 위에 리을에 있어서 우리 리을번을 보니까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이네요. 요건 100분의 20으로 합니다. 부담비에 있어서 부담률은 20%로 한다. 넘어서도 안 되고, 건물 규모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100분의 25, 0.25 이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는 있는데 원칙 20으로 하겠다, 20%로 하겠다 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자, 16번 한번 들어가 보죠. 16번. 국토기획 법령의 법령상이 법령에 의한 법령상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등에 걸치고 있다. 다음 내용을 읽고 답하시오. 요게 계산 문제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계산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요게.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나오는 이 적기라서 이렇게 한번 또 계산을 한번 해보겠는데, 자, 박스안을 보니까 갑의 1000제곱미터의 대지는 이 300제곱미터가 준주거지요. 건폐율은 70%고 이하로 적용받고, 나머지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은 60% 적용받네요. 상한치가 이하니까. 걸쳐 있는 경우에 가중평균한 건폐율의 상한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들 한번 해봤어요? 얼마 나와요? 63%가 나오지? 그래. 그래서 가중평균한 건폐율 용적률만 좀 자꾸 시험장 한번 가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 2번이. 어떻게 그렇게 풀었어? 참. 어떻게 그런 것까지 풀어? 이런 거 못 풀어도 합격인데. 참말로. 시간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일찍 오셔가지고 그렇게 풀었어? 매사에 그렇게 적극적이요? 참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겠어. 그래야 돼. 실무에 나가서 남들보다 30분 일찍 문도 열고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점잖하고 전문가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전문 용어 사용해주고. 나 그 용도적 생산독지적 뭔지 몰라요.
자연녹지적 들어봤기는 했는데 공부할 때 했는데 그 자연녹지적이 뭔가 몰라 난. 대충 아파트에 투자해봐.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자, 여기 이제 준주거 지역이죠. 준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 이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이렇게 되어지는데 일반 주거 지역 이렇게 되어지고 요게 이제 70% 상한치가 이렇게 적용받고 있고 요거 이제 60% 적용받아요. 여기에서 이제 가중평균치를 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가중평균한 이 건폐율을 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건폐율. 원래 이게 33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있다면 이제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이 이하짜리가 하나가 있잖아. 330 이하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넓은 쪽으로 가야 돼. 건폐율과 용적률만 가중평균하고 건축물 높이 층수,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 이런 것들은 다 이쪽으로 가서 적용을 받아야 돼. 여기에는 모텔 지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여기는 이제 업무시설 지을 수 있고 여기는 업무시설 지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 업무시설을 이 땅을 포함해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지을 수 없다면 이건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나머지는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내용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가중평균한 건폐율이다. 가중평균했다 하는 것은 개개의 몫을 다 더해가지고 개개의 몫을 다 더해서 전체로 나눠버리는 게 가중평균한 거예요. 그러면 건폐율 공식을 알아야지. 건폐율 공식은 건대라고. 이 대지면적이 대지면적. 대지면적분의 이 건축면적이 건축면적. 이걸 갖다가 백분율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대지면적이 전체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이거 더하니까 이게 1000제곱미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1000제곱미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1000제곱미터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건축면적이 이거거든. 300제곱미터에 70%를 적용받을 때 요만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70%만큼. 그러니까 이 땅의 면적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이게. 300에 70%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얼마야? 210이지? 네, 210제곱미터요. 그 다음에 700에 60이 얼마냐? 60%가 얼마냐? 이거예요. 6, 7에 40이 42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돼. 제곱미터를 제곱미터로 나눠야 말이 되는 거지. 퍼센트를 제곱미터로 나눈다면 말이 안 되잖아. 항상 이렇게 고쳐줘야 돼. 이렇게 고치면 1000제곱미터분에 얼마가 되어지냐면 이게 630제곱미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0.63이 되는 거 아니야. 0.63이니까 퍼센트 100분율로 고쳐야 되니까 63%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63% 이렇게 해야지. 가운데 65% 한번 찍어보자. 그런 거 없기? 눈치껏. 자, 2번이 정답이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17번을 한번 들어가 보면이, 자, 거기에 17번에 국토기 법령에 의한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어렵죠? 자, 원칙만 조금 한번 살펴보고 시험장 가면 돼요. 자, 1번에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딱 떠요. 부정한 방법 밑줄 그어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으나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부정한 방법이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부정한 방법인데. 예. 자, 그 다음에 2번도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밑줄 그어봐. 자, 도시공직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손실 보상해야 한다. 밑줄. 손실 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대한 손실이 생겼을 때 보상 들어가는 걸 손실 보상이라 그래. 그치? 근데 여기에서 부정한 방법인데 뭔 손실 보상해? 손실 보상 없어요. 부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이 들어가는 거지. 자, 3번의 행정청이 아닌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시행자를 지정한 자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이 제기합니다. 원래 행정심판은 직권 상급행정청이한테 하거든. 근데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다 하면 그 직권 상급행정청을 뭘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걸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직권 상급행정청으로 봐서 행정심판 제기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4번을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려는 처분권자는 청문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청문이라는 건 사인에게 주었던 수익적 행정처분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박탈해 갈 때 이때 청문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행정청 내부에서 뭐가 이렇게 취소되는 거 박탈되는 거 이건 청문이 없어. 사인한테라니까 사인. 자, 개인한테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개발행위 펜션 열채 지어라 해놓어. 개발행위 허가를 떨어졌다니까. 그래놓고 이걸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응? 이런 게 청문해야지. 청문 대상. 응? 청문 대상 아니야? 청문 대상. 그 다음에 현대건설을 갖다가 시행자로 지정했어요. 시행자로 지정을 했어. 그래놓고 취소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계획, 우리 국토기법률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를 현대건설을 지정했다니까 그래놓고 취소해버린다니까 이거. 그럼 현대건설이 나 이렇게 해서 현대초중고등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뭐 설치할 겁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냈어. 그래놓고 취소당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취소야. 실시계획에 인가 취소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내서 각과 을이 거래계약 체결했다고. 그래놓고 취소되는 거야.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계약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의 계약, 토지거래 계약이라고 써놨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계약 취소, 토지거래 계약 취소 될 거지. 허가 취소, 토지거래 계약 허가 취소지. 허가 취소라고 씁시다. 정확하게. 허가를 취소하는 거에 취소하는 거. 허가 취소. 계약해 해놓고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놓고 취소될 때죠. 뭐 이런 내용들이야. 행정적 내부에서 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지정 취소 뭐 이런 건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다. 자, 5번은 타인 토지 출입 등으로 인해서 손실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는 거 맞죠? 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입니다. 행위자가 직접 손실을 보상한다면 틀려요? 네, 이거 맞는 내용이고. 자, 18번 한번 들어가 보죠. 국토계획 법령에 의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용도에 내모일 거예요. 보전용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보전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전용도를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다고. 그래서 유보용도하고 시가화용도 있잖아요. 시가화용도하고 유보용도가 아닌 게 요게 보전용도요. 시가화용도는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지. 그 다음에 유자생계 잡아야 돼. 유자생계. 그 다음에 자연녹지, 그 다음에 생산관리, 그 다음에 계획관리 이렇게 되죠. 유자 꽝꽝 이렇게 될까요? 이게 아니라면 전부 다 보전용도야. 보전용도. 그러니까 이걸 골라라 이런 내용이요. 지금 보전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생산관리지역 1번이죠. 그거 생산녹지지역은 보전용도예요. 자, 조금 쉬었다가 19번 도시개발법 들어가겠습니다.